휴전한 거 맞습니까? 자, 네거티브 휴전 이후에 어제 민주당 대권 후보들 첫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과열된 분위기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거민들이 와서 항의하니까 몸싸움을 하고 고소고발을 했다든가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쫓아내고 겨울철에 전기를 끊었다거나 하는 식의 보도가 있습니다. 전부 다 왜곡된 사실이 아닌 전부 것이고요. 왜곡입니까? 네, 이게 예를 들면 화면이 철거민한테는 제가 폭행을 당했고요. 그 사람들이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 얘기 다시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죠. 이런 거야말로 네거티브잖아요. 기생충에 보면 송강호의 집은 반지하여서 비가 오면 비가 그대로 집에 쏟아져요. 그리고 이선균 집은 비가 오면 그 비를 감상하죠. 그런데 그 이선균과 송강호 두 분에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안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송강호의 집을 더 좋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송광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내라면 이성균 씨가 세금을 안 낼 겁니다.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미 기자. 영상 보니까요. 또 심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이 토론회를 시작하기 직전 분위기만 보면 상당히 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토론회 전 상황을 좀 같이 보시게 되면 지금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싱긋 웃고 있죠. 지금 옆모습이 보이는 이낙연 전 대표도 이 웃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네요. 그런데 이 사실 명락대전을 벌인다는 이 두 사람 토론회가 시작되니까 아까 들으신 것처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이재명 지사가 성남지사 할 당시에 약자를 좀 함부로 대했었다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발끈해서 이게 네거티브 아닙니까? 라고 이 반박을 하고 나섰죠. 근데 영상에 나오지 않은 그 뒷얘기를 좀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이거 영상이 있어서 내가 지금 확인차.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앞서서도 그랬습니다.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지만 검증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 검증 차원에서 영상이 있어서 물어본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말하기를 이거 영상 지금 짜깁기가 된 겁니다. 보십시오.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을 하는 굉장히 좀 치열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동석 기자.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흔히 이제 명락대전 이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어제 토론회 이후에 보니까 낙관대전이란 말이 또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네, 이재명, 이낙연 공방에 이어서 이제는 이낙연, 김두관의 낙관 대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요. 네, 김두관 예비 후보, 그러니까 어제는 이낙연 예비 후보를 믿을 수 없다, 의심살 만한 언행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 측은 어느 자리에 있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면서요.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다른 말을 하니 좀 어리둥절하다, 이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민주당 토론회에선 김두관 예비후보가 또다시 노무현 탄핵을 꺼내들기도 했는데요. 김 예비후보는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아무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요. 표결에 참여하고 탄핵을 반대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낙연 예비후보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 그동안의 김두관 후보의 이걸 보면 좀 다른 모습인데 어떻게 그동안 전략을 좀 새로 짠 걸까요? 어떤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두관 예비후보,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감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꼴찌의 몸부림이다. 이해해달라고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사실상 스스로 인정을 하기도 본인이 했는데요. 직접 꼴찌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대선 후보가 되다 보니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캠프 내 전략이나 메시지 팀으로부터 주문하는 부분도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요, 민주당 후보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 이러면서 이낙연 예비후보를 계속해서 겨냥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예비후보와 공방에서 막 벗어난 이낙연 예비후보, 지금 골머리가 상당히 아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낙연 예비후보만 공격을 할까요? 혹시 이재명 지사 공격할 생각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윤지영 기자. 그리고요, 어제 토론회를 보고 이런 평가가 나와요. 이재명 지사를 두고 지금 당내 경선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니고 본선 가서 토론회 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당내 경쟁자들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 1위 주자죠.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자유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자유를 부여해드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건 자유가 아닙니다. 굶어 죽을 자유, 죽을 자유 이런 건 자유가 아니죠. 정말로 중요한 자유는 자유롭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부정식품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게 국가가 만들어 드려야 되고 고리 사채업자들에게 피해 입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금융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토론회 중에 좀 자유롭게 발언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네.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라는 코너였는데 꼭 하고 싶은 말로 윤 전 총장의 저 부정식품 발언을 겨냥하는 저 얘기를 한 거죠. 당내 주자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SNS에서도요, 저 부정식품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 윤석열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명락대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왔는데 네. 이제는 이 에너지를 이 야권 1위 후보인 윤 전 총장에게 쏟겠다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대세론을 굳히고 예선에서의 불필요한 이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소 의원님, 어제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네거티브 휴전 선언 이후에 처음 열린 토론인데 어떻게 휴전 선언에 걸맞았나요? 아니면은 휴전 선언이 무색했었나요? 일단은 뭐 바지라도 벗을까요? 이런 발언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방전이 있었지만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뭐 경선 불복론이라든지 그 기본 주택, 기본 대출 등과 관련된 논쟁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포함된 그런 논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쟁을 좀 해도 그런 것은 괜찮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난번에 네거티브 부분에 대한 이 당 안팎의 이런 비판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후보들이 의식하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일정한 어쨌든 이런 검증 이 부분은 뭐 앞으로도 불가피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선을 넘지 않도록 서로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번 토론회만 봐서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이 프레임 자체를 이재명, 이낙연 프레임에서 이재명, 윤석열 프레임으로 완전히 옮겼다라는 것을 어제 보여줬거든요. 그 얘기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여권 내에서는 이제 내가 1등이다. 이 자신감을 딱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 흐름을 그냥 안팎에 과시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상대는 이제 이낙연 후보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다라는 것을 또 어제 이 선전포고를 한 그러한 토론회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여러 후보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이렇게 공세를 펼치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거나 이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어떤 의혹이 제기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뭐 이런 선에서 앞으로도 좀 토론회가 계속 공방전은 이어지겠지만은 진흙탕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공격 대상을 바꿨잖아요. 그럼 이낙연 후보는 좀 뜨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낙연 후보로서는 사실 고민이 많죠. 이재명 후보가 자신과 같이 맞상대를 해주면서 이렇게 같이 이슈를 같이 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을 상대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밑에 이제 이 후보들은 이낙연 후보를 상대로 또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낙연 후보로서는 현재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어떤 한방, 이 자신의 어떤 대표 브랜드 이런 것들을 굵직한 무언가를 내놔서 강력한 이미지를 줘서 탈출하는 그것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